상의가 좀 복잡하네요. 이 ABC 센터를 자주 옵니다. 저희도 그 그룹 랠리를 할 때, OSR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 이 ABC 센터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또 우리 그 아메이에서 만들어준 그러한 센터이기 때문에 항상 올 때마다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느 연구원의 고백이란 테이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에 있었던 사람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저희 랠리에서 제가 초청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또 잘 됐다고 이렇게 테이프까지 냈더라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 내용인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항상 감회가 새롭고 느낌이 다릅니다. 글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슨 핀 때 그 강의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번에 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된 지는 꽤 오래됐고, 아마 내년에 별 무리가 없는 한 파운더스 수석까지 아마 갈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지금 그 사상 유래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현재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오면서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룹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베스트 그룹의 산하에 있는 WFL 그룹, 여러분들 홍진희 크라운 아시죠? 네, 그분이 저희 그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그 홍진희 사장님 그룹에 있는 자그마한 리더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시는 신축년생입니다. 동짓달 초하룻날 술시에 태어났어요. 생년월일이 이해가 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61년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6살 됐네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20대 후반으로 보이죠? 네. 38살 때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그로부터 지금 한 8년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기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학교는 81년도에 81학번으로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이제 입학을 하고 동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근당 중앙연구소 그러니까 기흥에 있는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또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대덕연구소를 거쳐서 만 11년 동안을 연구소에서만 근무했었던 아주 평범한 연구원 출신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본 거는 멋진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아메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처음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오늘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아메이라는 이미지가 처음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한 번은 와가지고 굉장히 멋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그라미를 막 몇 개를 그려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20만 원씩 쓰게 한대요. 4개를 그린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그린 느낌에 나, 스폰서, AB 마치 닭발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걸 2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가만히 있어봐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 한 다음에 한참 계산하더니 계산이 안 나온대요. 자기도 이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꾸준히 2년에서 5년 하면 연봉 1억이 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당신 서방님이 10년을 넘게 연구소에서 전일 근무를 했는데도 연봉이 3천만 원이 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억이 넘는 돈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이 이제 안 되겠는지 이 내용이 아메이라고 얘기하면서 책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책.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래요. 이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었다고. 자기도 사실 사흘 전에 아메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의학했습니다. 뭐 지금 당신 얘기한 게 아메이였어?
제 주변에 암웨이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몇 천만 원 날렸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어디까지 가는데 그만뒀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암웨이라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습니다. 맨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나중에 제가 비전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쭉 물어봤더니 아주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갔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띄게 된 그런 모습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피라미드의 원흉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걸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을 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가 집사람을 이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근거 있는 자료나 객관적으로 그 신뢰성을 증빙받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보고 와이프를 못하게 말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내 필생에 찾는 사업이 암웨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제가 사업을 하여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SP가 되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플래티넘까지 가고 그 다음 해에 사파이어가 되고 그 다음 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동시 달성하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올해 연봉이 꽤 됩니다. 일시불 보너스만 올해 제가 받을 일시불 보너스만 한 1억 5천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다이아몬드 이상 된 사람들 보면 그 이번에 새로 생긴 보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성장하면 전체 매출액 대비 얼마가 나온다 뭐 그런 거 그것까지 합치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생각했었던 암웨이하고 또 다르다는 걸 요새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물론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거 대박 터지면 돈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안정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제가 연구소에서 받았던 소득이 한 7, 8배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돈에 관한 그 가치는 이제 좀 뒷전으로 보이고, 이 암웨이라고 하는 사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찾아다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암웨이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임종을 지켜보는 관계가 되는 아주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길을 이 암웨이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웨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 사업을 저와 함께 같이 하다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그러고 나간 사람들도 많이도 있었지만은,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끝끝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그걸 보고서 이 사업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올해 제 연봉이 한 3억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정도만 돼도 연봉 그 정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소득이 이제 그 정도 되다 보면은 이제 금전적인 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게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간에 살아왔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8년도 1월 달에, 종군당이라는 곳을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선 열심히 사업을,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걸 워낙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과도화학과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제가 종군당에 가서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제가 대학원에서 했었던 일하고 많이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제약 합성 쪽에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비커 잡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덕트가 생산되고 그럴 때는 정말 그야말로 커다란 그런 희열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공휴일하고 일요일도 없이 그냥 실험실에서 과히 미친놈처럼 이렇게 열심히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연속해서 제가 스트레이트로 인사고과를 올 A를 맡게 돼요. 그리고 진급도 조금 빨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이 좋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일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외의 실적까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군당에서 나오는 인코라민이라고 하는 약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하고 거의 같은 성분의 비타민 B6 유도체인데 그 인코라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대량 생산을 제가 공장에다가 넘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군당이라는 회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약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참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 선배 직원들도 다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사, 그 다음에 연구소장,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합성연구실 실장님, 그리고 제 위에 있었던 팀장님, 전부 제 고대 화학과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조금 좀 농땡이를 피워도 그게 다 눈 감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나 하고 있는 일 면에서나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월급이 좀 작아요. 제약회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는 당연히 한 명 있고, 그래서 다섯 가족을 거느리는 가장이에요. 집에서 소득원이라고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쉬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소득원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종군당에서 갖고 오는 월급만 갖고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영어, 수학을 제가 조금 좀 고액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별짓 다 했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은 제가 또 안 가르쳐요. 3학년하고 재수생들을 가르칩니다. 그건 돈이 따블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외까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소득원을 좀 2배로 좀 좀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월급이 좀 많은 데로 옮겨서 일을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차에, 주변에 보니까는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그때 제 친구가 또,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쭉 같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기흥에 삼성종합 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글로 가면은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받는 연봉을 보니까 너무 작다. 나보다도 더 작다. 그러면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적어도 지금 들어가서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종군당의 차장이 받는 연봉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제가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정말 월급은 참 많이 주더라고요, 삼성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상계동이라는 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상계동이 어딘가?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흥으로 옮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 기흥까지 출퇴근을 해야 돼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는데 러시아워, 오는데 러시아워. 그런데다가 서울 최북단에서 서울 남단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신갈을 거쳐서 그 밑에 기흥이에요. 여기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는 출퇴근 시간이 5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또 차 안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5시간 반 동안을 공부를 하니까 이놈에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삼성에서 6번을 봤는데 6번 스트레이트로 전부 제가 1등을 합니다. 그럼 별짓 다 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아메를 선택하고 왜 필사적으로 아메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 좋은데 월급도 좋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또 가르쳤었어요.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얼굴이 부어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이 결혼 반지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손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 대덕연구소라는 곳에 실장님으로 계시는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한 번 더 옮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럼 일로 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쪽으로 다시 이제 3번째 직장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집하고 회사하고 거리가 얼마인가,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사택을 주니까, 대전에 대림산업은 사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내려갈 수가 있고, 완전히 호적을 파서 갈 생각으로, 그래서, 사택하고, 연구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뛰어가면 2분, 걸어가면 4분,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건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사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써서 이렇게 냈더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이번엔. 그래서 다시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와서 출근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면접은요? 그랬더니 면접 필요 없대요. 그냥 들어오래요. 제가 대림산업으로 옮길 때는 그 입사 그 서류 전형 하나만 갖고 면접도 없이 그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빨아먹을 단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30대 초반이었었으니까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진짜 털도 안 뽑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몰차게 또 차는 게 또 사회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대림산업 대덕연구소라는 곳으로 이제 세 번째 직장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제가 인생의 깊은 철학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여러 번 발생하게 돼요. 그 대림산업이라는 데를 갔더니 여러분들 어느 회사나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회사나 학연, 혈연, 지연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회사는 절대 그런 거 없노라. 그 회사의 사장님은 얘기해도 그 밑에서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제가 갔었던 그 대림이라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세 번째 있었던 그 회사에서는 특히 학연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 고대화학과를 하는데 그 고대 선배하고 서울대하고 이게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 번은 무슨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고대 선배들이 위에 그 임원진에서부터 전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파벌에서 그 파워 게임에서 이제 고대가 밀리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양대산맥을 있다가 한 산맥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속에 남아있었던 저 밑에 잔당들, 얘네들은 차라리 같이 나오는 게 낫지 거기 있으면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그와 관계없는 다른 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있어봤자 팀장 이상으로는 도저히 진급하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험실에서 비커 잡고 실험만 하게 하면 정말 기뻐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관리나 그 매니지먼트 경영 쪽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는 능력이 또 없어요. 오직 실험밖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아가고 그 다음에 직급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실험과 관계없이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쪽의 일이 더욱더 비중이 더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부딪히기는 있었는데 한 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인즉슨 그때 이제 그때가 95년도, 96년도 그때의 일이었었습니다. 경기는 한참 괜찮았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문어발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중소기업들이 하는 그 업종까지 다 진출을 해갖고 돈이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하고 왜 자회사 많이 만들고 그게 한참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때 대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때 보니까는 제약업계에서 소득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아마 정보를 입수했나 봐요. 그래서 대림이 제약업계에 진출을 한다. 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제약업의 관련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뽑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제약업 쪽에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3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하고 저희 그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신모라고 하는 대리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이제 차출이 돼서 그 3명하고 서울에 있는 전문의 한 분이 계세요. 그 전무님이 이제 팀장으로 해서 4명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업을 처음에 진출할 때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그 생산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프로세스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원료 공급 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에 해서 이게 그 사업성 검토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4명이 이제 결성이 돼서 구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신토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번은 저희 회사에도 이제 흡수합병의 의지를 이제 내게 됐으니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신토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제약업계에서의 노하우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고 그 공장이 어떻고 그 공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기술을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을 사서 한국에서도 같이 공장을 한 번 더 경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전무님을 모시고 4명이서 같이 이제 그 18박 19일의 일정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날아갑니다.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지구 반바퀴 뒤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4명 중에서 그래도 그 전문임을 제외하고는 우리 3명 중에서는 그래도 그 영어가 프리토킹이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거기 그 업무에 있어서 그 번역하고, 그러니까 뭐 통역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업무 보고서 작성해서 본사에다가 이렇게 팩스로 전달하고 하는 걸 제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참 재밌는 게 그 전문임을 빼고 나머지 3명은 전부 고대화학과 출신이에요. 이 전문임은 서울대 화공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만 있어 봤어요. 제약 쪽은 전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다가 이 전문임 입이 굉장히 걸어요. 보통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직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전에 찾아도 없는 그런 욕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좀 괴팍해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 팀장님이 우리 그 실장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 있죠?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제가 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바깥분 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다 똑같습니다. 연구소가 이럴 정도면 여러분들 일반 직장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밖에서 결코 말랑말랑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는 걱정 마라 이러죠. 밖에 나가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비디오를 한번 찍어놓으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한 편의 드라마가 그 회사 내에서 창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있죠? 이 아메이 사업 잘 못한다고 남편분들 찐빠 주지 마시고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그 업무 미팅을 하고 그 보고서를 써서 본사에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결제를 받아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번은 우리 그 전무님한테 찾아갔더니 외출 중이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시간, 2시간인데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퇴근하기 전에 그 업무 보고서 올리라고 독촉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이 없어서 우리 그 실장님한테 그래서 그 팀장이 없으면 부팀장으로 저희 실장님이 있었으니까 그 전결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결자를 받아서 일단 본사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무님이 팀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오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옆에 보니까 결제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결제판에 그 팩스 보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읽어봤나 봐요. 이제 그때 가서. 그러더니 어저께 이거 어떤 놈이 보내냐요. 본사에. 이거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대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내용을 이렇게 해서 쓰면은 그럼 나도 모르는 내용이 여기서 너희들 결정과 있으면 니네들이 다 하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용을 왜 여기다 실어가지고 그 본사에다 보냈냐 하면서 그거를 집어가지고 이거 녹음돼요? 녹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결제판을 휙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제판이 하필이면 모서리에 제 안경테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날라오고 여기를 관자놀이를 맞게 됩니다. 그때 확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또 저도 또 한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대든 거였었어요. 그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팀이 더 이상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서울로 내려오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다시 연구소로 보내달라. 나 이 팀에서 못 있겠다. 간절히 상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허락으로 저는 다시 연구소로 이제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와가지고 제가 분석팀이라는 곳으로 이제 분석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분석실 내에 4개의 팀인데 그 중에 하나의 한 팀의 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일단 진급도 필요 없습니다. 하얀 가운만 저에게 입혀주신다면은 머리가 허옇도록 대림산을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봉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에게 비커만 잡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필이 돼서 제가 혼자서 이제 연구소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였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그래서 분석실로 가서 분석팀을 이제 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은 제가 참 즐거우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서울에서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잊고 이제 제 본업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진급대가 이제 돼서 진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선임연구원이라는 곳을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이제 진급 대상자로. 그런데 제가 진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올린 대상자 중에서 반은 진급하고 반은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뭐 내가 그래도 윗사람들한테 능력이 좀 적게 보였나 보지 하고 한 번쯤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진급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또 진급이 누락이 된 거예요. 2번씩이나 누락되니까 이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진급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실은. 가운만 있게 해주면 나는 정말 백의종군 할 수 있다. 당연히 월급은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런데 2번씩이나 진급에 누락되니까 이 남자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실장님한테 가갖고, 좀 어떻게 제가 진급이 안 된 게 무슨 뭐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진급 대상자로 올렸고, 한번 진급에 누락됐기 때문에 꼭 진급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올렸는데 진급이 안 된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꼭 진급이 되겠지 뭐. 그러면서 저를 위로를 해줬습니다. 원래 2번 진급이 안 되면 3번째는 반드시 진급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규상 3번씩이나 진급이 누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진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 3번째는 진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 기분은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내가 비커가 눈앞에 있으니까 나는 위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3번째 진급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저희 실장님이 저에 대한 그 인적사항을 적어가지고 군사로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 꼭 진급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3번째도 진급이 안 됐어요. 결국은 저는 더 이상 진급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회사에서 나가란 얘기예요. 3번째 진급 기회까지 잃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반드시 저는 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또 우리 팀원들이 내일이면 발표나니까 우리 우리 선임연구원 박 과장님을 위해서 건배!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전날.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장님이 가고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반드시 될 거다. 걱정 마라. 미리 축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입 바르면은 안 된다는 걸 그때 이제 제가 깨달습니다. 그 3번째 진급이 누락된 다음에 그때는 그 진급이 누락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멍한 게 우리 아이가 이름이 박태준이라는 놈인데 그 태준이가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놈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제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화장실로 갔습니다. 담배 한 대를 물고 피웠죠. 그러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 시간쯤 됐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다시 또 이력서를 두고 또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한참 IMF가 이제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연구소마다 다 사람을 자르는데, 여기서, 그 진급이 안 돼서 나와서 딴 데로 간 사람 그거 받아줄 리가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나왔었던 모교, 고려대학교의 그 교양화학실에 가서 시간제 강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한 달에 60만원 받고 시간제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연구소 앞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를 차려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야 돼요. 참고로 요새 그 연구단지 내에 붕어빵 굽는 젊은 사람들 전부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에요. 거기는 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나와갖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연구소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그 격리를 보는 아가씨가 저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가셨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실장님이 찾는데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갔더니 앉아버려요. 앉았더니 이제 그때서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 몇 년 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전무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박 팀장이 진급하려면 2가지 케이스밖에 없대요. 첫 번째, 그분이 죽거나, 두 번째 케이스,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분이 혼자서 비토를 놓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사진, 그러니까
그 진급 대상자를 놓고 이사진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저 서류 심사를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진급이 안 된대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갖고 제가 진급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혼자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이분이 그 퇴사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다음 그 차기 사장의 물망에 올라가 있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대림에서 10년 동안은 퇴사하지 않을 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앞으로 진급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험하는 것도 싫어지고 가운 입는 것도 싫고 비지코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자 타락하는 거 잠깐 입디다. 정말이에요. 여자들하고 또 달라요. 여자는 뭐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또 제 나이가 37이었었어요.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이제 뭘 새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귀찮은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노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사람은 자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나갈 때까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를 건드리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때 실험실에다 빈 비거 돌려놓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막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때 한참 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대기에서 그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였었습니다. 98년 초 그때. 낙이라고는 이제 가서 아침에 그거 읽는 거. 인터넷상에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오락하는 거 있죠. 지뢰 밟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잘못 밟으면 꽝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전 내내 4시간 동안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밥 먹다 보면 밥알이 전부 지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족구하고, 또 오후 시간에 가고, 옆에서, 또 이제 빈 비커는 돌아가고 있고, 그거 8시간 돌아가는 거야, 계속. 빈 비커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삶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까지도 오게 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남자가 앞으로 이 조직 내에서 내가 비전이 없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다른 데로 옮길 만한 어떤 가망성도 없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루에 매일매일 술을 2병 이상을 마셨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 그 간이 또 버텨나가겠냐는 얘기예요. 오후에는 저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연구소에서는 이제 내가 맞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책을 잔뜩 갖다 놓고서는 그 아이템 찾는 책 있잖아요. 그 자본금 얼마를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소득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유망한 업종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책자하고 이경실 그때 한참 오전 시간에 돈을 법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을 또 책자로 꾸며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이만큼 갖다 놓고 옆에서 계속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만약에 퇴직금을 받게 된 거 받아가지고, 받으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돈 좀 빌리고 그러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내가 자본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조그만 가게가 됐든 무슨 벤처가 됐든 뭘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소득이 적어도 내가 연구소에서 받았던 그 소득만큼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한테 보였을 때 그 윤리관도 괜찮아야 되고, 장소와 관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 부합이 되는 거여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아이템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책을 갖다 놓고 철저하게 조사해보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수익성, 장래성, 윤리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험, 자본금, 이런 걸 전부 갖다 놓고 그 팩터에 맞는 걸 찾아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없더라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그 많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고 포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회사에서 자르지 않으니까 그냥 회사에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무슨 뭐 분기 보고 있으면 대충 그 밑에 있는 부팀장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이 제가 가면 슬슬 피해요. 무슨 뭐 냄새 올마 붙을까봐, 이제 이무기가 다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외로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매일매일 똑같았어요. 빈비 있고 돌아가고, 나는 혼자서 딴짓하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팀들하고 같이 탁구 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소주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원래는 술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꿈을 잃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머릿속이 그러니까 복잡해지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 기운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맨정신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야. 불면증까지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술 기운에 잠이 오고 해서 이제 술을 거의 매일 소주 2병 이상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았죠, 그냥. 일 끝나고 나면 탁구 치고, 맥주 한잔 마시고, 12시쯤 되면 소주 2병 사고 집에 와갖고 텔레비전 켜놓고 소주 한잔 하고.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러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옆에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자란 게 그렇디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 모습이 똑같아지다 보면 지치는 것 같아요. 지쳐 하더라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눈을 이고 지나가게 돼요. 또 술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이제 술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고서 먹어요. 왜냐하면 조용하면은 그 적막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든 고독이 나한테 다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 소리가 웅웅거리면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보지 않아요. 머릿속엔 딴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해서 웅웅하고 나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 처절했는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술 한 잔 따라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앞을 봤더니 텔레비전이 꺼진 거예요. 난 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켰더니 소리를 빽 지릅니다. 보지도 않을 걸 못할 끼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 다 보는 수가 있어. 그냥 들어가서 자. 그러고서 다시 그걸 켭니다. 그러고서 보진 않아. 귀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요. 그러면서 계속 술잔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음으로써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돼요. 왜 눈앞이 뿌얘졌냐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마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고개 숙인 그 사이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게 안경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뿌려지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눈물이 왜 나왔는지 모르게 그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한 10초 동안 주마등 것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대학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 인재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인코라미를 개발한 개발자예요. 올 A라고 하는 그런 인사고과도 받았습니다. 일이 좋아서 정말 일 속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까짓 거 전무한테 한번 개긴 거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꼬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때마침 또 IMF 그런 게 또 터져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입사원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완전히 앞도 못 가고 옆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신태양난에 빠져야 하는 거야.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비참하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서는 너무나 내가 괴로웠던 거야. 안경을 벗고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홍경숙 사장이 갑자기 이제 울음소리에 놀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는 엎드려서 이 사람이 울고 있거든.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이 사람 이러다가 잡겠다 싶은 게. 내 옆에 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우리 그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제가 81학번 그 사람이 83학번이야. 아직도 형이라고 합니다. 형, 우리 그러지 말고, 어쨌든 뭘 해서 먹고 산들 먹고 산들 우리가 아직 젊은데 뭘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제 괴로운 심정을 그때 쫙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서러움을 얘기하면서 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울면서
위로해주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냥 꼿꼿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니까 형,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형의 구세주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를 해야 돼. 돌아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아메이가 피라미드인 줄 알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와이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전날도 아메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크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서방님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메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아메이인가 뭔가 하는 놈이 그렇게 좀 그놈하고 살라고. 나 이부종사하는 여자하고 못 산다. 그리고 제가 또 다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그렇게 제가 아메 얘기하면 그냥 귀를 막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날은 우리 집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을 봤어요. 아주 비장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당신이 아메의 비전을 보면 누구보다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때 포장마차에 나와서 소주를 한 잔 마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아메이란 게 뭘까? 이제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얘기대로 이게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에이, 무슨 쓸데없는 피라미드가 어째서 돌파고요. 그러면서 또 일축을 해버립니다. 근데 마음속에 항상 그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앞에 있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 아메이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몇 장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나카지마 가오루인가 그래요. 그분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그 부를 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기왕이면 한국 사람이야지 왜 일본 놈이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을 쭉 한번 몇 번 훑어봤어요. 물론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읽어봤더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번 아메이를 알아보겠다. 알아보는데 물론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멋진 사업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하는 걸 내가 철저히 막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규명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아메이를 알아볼 테니까 해서 공부해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면 그때는 안 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안 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종로서적을 갑니다. 서울에. 대전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서점에는 이런 피라미드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봤더니 세상에 오메 웬걸 한 벽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자료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내노라는 경제학 자료에 쓴 그런 자료를 전부 입수하게 됩니다. 한 이만큼을 제가 옆에다 끼고 그러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저는 피라미드인 줄 알았어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그러한 독버섯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이 아메이가.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년에서 5년, 2 to 5여 플랜이에요. 게다가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체 사장 이상의 연봉이 매달 나오고 증가해서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될 거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성 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벌벌벌 떨리게 돼요. 막 그냥 막 등축이해서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옛날에 아이템 찾아보기 위해서 책을 잔뜩 갖다 놓고 수익성, 장래성, 그런 거 다 따져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가이드라인을 아메이 한번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수익성은 어떤가? 2년에서 5년 동안 연봉 1억이 넘는 소득이 나온다. 이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래성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상속까지 된대. 이런 장래성이 어딨어? 그러면 자본은 얼마나 들여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거 1억 5천 밖에 없는데. 보니까 무자본이야.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아들한테 떳떳이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너도 나중에 크면은 이 아빠가 했던 아메이란 걸 너도 같이 하느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멋진 사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치고 외칩니다. 싱겁다!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사업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제가 분석 팀장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놓고 분석하고 검증하는데 한 특기 해요, 진짜로. 그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서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잠이 안 왔어요.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분석 끝났다.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석하고 결론 내는 거 쫙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나 필생의 사업으로 이 암이라는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당신 말리기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고서 제가 오늘부터는 아메이를 시작하겠노라 하고 선언한 게 98년도 7월 29일 날 오전 8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출근했어요. 그리고 내가 찾았던 그런 책자들, 그 내용을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 설명 자료안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정말 남는 시간 아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생기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제가 그로부터 2달 만에 SP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플래티넘까지 가요. 네트워크는 점점 성장하더니 결국 지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옛날에 제가 연구소에서 받았던 연봉의 2배만큼을 지금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 아메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그땐 다 자고 나 혼자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 방을 문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지금 180이 훌쩍 넘는 그런 장성한 청년으로 자랐지만은 그때 요만했을 때요.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아이 방에 들어가고 아이 발을 만져봅니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발을 만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 태준아. 내가 그때 당시에 네가 머릿속에 떠올랐으면은 그때 내가 그런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너에게까지 고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발을 잡고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는 어떠한 재주를 색가락질을 하든 어떤 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속박된 노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아메를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그 원에서 독일을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경비만 6천만 원 정도를 써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아이하고 이제 이메일로 매일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이메일 속에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나의 영웅이에요. 이 말을 쓴 내용을 내가 읽을 때 속이 얼마나 또 좀 뿌듯했겠습니까? 그 영웅이에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옛날에 연구소에 있었을 때 힘들었던 그 과거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돌불에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고 일어서질 못하는 모습을 제가 이 사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잡은 사업이 이 아메란 사업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업성 검토를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분명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하나를 가지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나는 될 거다. 딴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승리의 그날만을 위해서 거절을 당하든 깨지고 뜯기든 벽 잡고 울든 오직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커다란 혜택이 상상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저에게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 8년 동안 지나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SP 될 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2달 만에 SP를 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관계없이 불안한 네트워크로 SP가 됐겠습니까? 네트워크는 안정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리고 사업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황홀한 그 벌판에 나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98년도였다고 했어요. 한참 97년 1년 내내 방송에서 엄청나게 아메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있을 때였었어요. 제가 시작할 땐 정수기도 없었습니다. 원폰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였었어요.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하면 아메이 피라미드, 아메이 이퀄 왕 피라미드.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딱 나타나면 그 복도에서 그 사람들 많다가 제가 등장만 했다 그러면 무슨 뭐 문둥병 환자 보는 것처럼 싹 없어지더라고요. 0.1초 이내.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그야말로 아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믿고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SP 갈 때 네트워크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단했어요. 가겠다. 나는 반드시 이번 달에 SP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쭉 얘기 들어보니까 SP를 다들 보면 사투하면서 갔더라고요. 그냥 말랑말랑하게 SP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이상 된 사람들.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크라운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사업하시면서 어떨 때가 가장 힘들었으며 보람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공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SP 갈 때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SP 갈 때 그 사람들이 SP 갈 때 어떻게 갔는지 가만히 그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SP들 다들 어떻게 갔나. 다 사투하면서 울며 불며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 SP는 그러면은 사투하면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왜 SP를 저렇게 가려고 해야 될까? 봤더니 다이아몬드든 크라운 앰베서더든 반드시 SP라는 관문을 거쳐야 많이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다이아몬드 가야 될 사람이니까 나도 SP라는 관문을 거치자. 가급적이면 빨리 거치는 게 낫겠다. 그리고 SP가 어차피 사투해서 가는 거라면 그래, 나 이번 달 사투한다. 간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SP 갑니다. 이번 달. 그게 98년도 9월 달이었었어요. 그리고 SP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품 전달 사람들 리스트를 쫙 뽑았어요. 사업 설명한 사람들 리스트를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제품 들고 다니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점심 먹고 항상 족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양복 쫙 빼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머리에 이제 젤 바르고 이러고 다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사람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은 그런 거, 저희 팀장님 저 족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나 바빠서 족구 못해.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 그 뒤에서 쓰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뭐 아메이,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핏 아메이 쟁이 이런 얘기가 얼핏 들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그거 봐서 뭐가지 몇 번 돌아왔죠. 근데 그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너무너무 속에서 분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사업을 전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나는 정말 이 사업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업이라서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나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엔 나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섭섭하더라고. 돌파구를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 어차피 미친놈 소리 들을 바에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인터넷 PC에서 엑셀로 뽑았습니다. 회원번호 9875566 적으세요. 이름 박철웅. 아메이 제품 필요한 사람 그 아래로 연락바람 하고 제 실험실 그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걸 3장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연구소 들어오는 경비실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제 완전히 미친놈 소리 듣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실험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으로, 우리 군내 식당이니까 다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 빼고 전부 그 식당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 본 거예요. 그 점심시간 끝날 때쯤 되니까는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이 잠깐 뵙자는데요. 뭔 얘기 때문에 뭐라고 보자 그러는지 알았죠, 내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소장님이 대뜸한 얘기가,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봤잖아. 대답해 줘야지. 물어보셨죠? 잠깐만 계세요. 실험실 내가 그냥 비즈니스 키트, BSM이라고 있어요, 그때. 보조키. 그걸 딱 갖고 와서 조그만 그 칠판, 그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옆에다 걸고, 옆에다 그걸 끼고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O, 그때 당시 IBO라고 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랬어요. 디스트리뷰터 박철입니다 하고 인사 꾹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상대방은 나한테 또 다가와서 머리통을 물어뜯겠다고 대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소장한테 갔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하면서 지도 교수한테 가서 사업 설명하신 분 계세요? 저는 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SP 1000만 PV밖에 아무것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나가니까 그냥 나왔어요. 내친김에 나오면서 보니까는 거기가 행정실을 거쳐서 소장실이 있는데 행정실을 거치다 보니까 행정부장님 방이 있더라고요. 내친김에 그 행정부장님은 우리 그 연구소를 책임지는 5대 책임자 중에 한 분이에요. 내친김에 그분한테 갔어요. 가고 인사 꾹뻑하면서 제가 멋진 비즈니스가 있는데 실장님한테 알려드리면 실장님이 가장 적합하실 분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거기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죠. 무슨 놈이 비즈니스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한참 이렇게 한 20분 정도 듣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화를 하더니 내가 지금 끝나고 약속이 끝나고 저 약속하게 된 게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좀 시간을 좀 연기하든가 다음날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더니 끝날 때쯤 나한테 와서 2시간 걸린다 그랬지. 한번 설명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곧바로 가서 2시간 동안 쫙 설명했습니다. 그 한 큐 만에 비전을 봤어요. 그분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품을 전달할 때였었어요. 삼천포에 저희 고모님이 계세요. 막내 고모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막내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나 SP 가야 되거든, 그날. 9월 아닙니까, 9월. 선포했잖아. 네트워크를 하나도 없고. 고모한테 전화해서, 고모! 나 아메이 장사 시작했어! 아메이 제품 좋은 거 알지? 그래, 안다. 얘기 들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품 좀 갖고 갈 테니까 고모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동네 아줌마들 좀 몇 명 좀 모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고모가 그래 갖고 온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얼마치 사주면 되겠노 그러더라고요. 얼마치 갖고 갈까 그랬더니 한 200-300만 원 갖고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리고 저희 공모가 그 동네에 개를 하는데 개 오야 있잖아요. 개 오야죠. 완전히 그 동네 터줏대감이야. 그러니까 고모가 부르면 다 와야 돼. 그 자리에서 제가 제품 DC 드락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과 쫙 갖다 놓고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자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쫙 설명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화학과를 전공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 부모님 두 분 다 환자세요. 목욕을 못해요. 그래서 목욕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목욕을 시켜보니까는 이게 저희 집사람 며느리가 10년 동안을 사실은 그 부모님을 병원에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두 분 다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10년간을 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한마디 하면 제가 큰소리 하면 제가 아직도 약고가 죽습니다. 근데 한번 목욕 시켜보니까 내가 다 파김치가 되더라고. 두 분 다 목욕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목욕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어머님 목욕도 남자가 시켜드렸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 목욕까지 제가 시켜드렸었어요. 아버님은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오면 빨래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래서 빨래도 하고 거실 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우수성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쫙 홈케어 퍼스널케어 지금 저희 교육장에서 플래티늄들이 강의를 하는데 명강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정부에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제 제자예요. 제가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남자들 홈케어 퍼스널케어 별거 관계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 회사 사장인데 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쫙 설명했습니다. 전부 하나씩 사가더라고. 남는 거 거의 다 놓고 가래요. 막내 고모가. 30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걸 다 놓고 오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차를 막 몰면서 날면서 개벨라 고자 그러면서 날면서 왔어요. 나까지 막 아우러가 그때는 부럽지가 않더라고. 나 곧 간다 그런 생각에
내친 김에 차를 서울에다, 그 대전에다 놓고 제가 여행 가방에다가 제품을 또 잔뜩 싸가지고 곧바로 또 큰 누나한테 갔습니다. 큰 누나한테 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달라요. 일단은 그때 당시 그게 9월이었는데 제가 땀이 많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차는 집사람 쓰라고 놔두고 저는 그 고속버스 타고 그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그 큰 가방에다가 세제 잔뜩 들고 씩씩거리면서 이러고 갔죠. 가자마자 씻기도 전에 상 딱 펴놓고서 그 빨래에서 이제 DC 들어서 SFR 프리미엄 뭐 패브릭 소프는 이거 쫙 갖다 놓고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처음에 삼천포에 있었던 거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나가 이런 얘기한 거야. 너 이런 짓 하려고 대학원 나왔니? 그러더라고. 이거 아닌데? 삼천포하고 조금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너 정신이 있으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참으로 기뻐하겠다. 이 불효 막심한 놈 하면서 등을 한 대 후려 패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니 그러면서 막 우네. 나 이게 아닌데. 한동안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 나 이 얘기하고 이걸로 해서 소득이 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죠.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제가 피부가 급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나한테 그게 완전히 결정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하나씩 이제 가방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전부 얼마야? 그러더라고. 놓고 가라고. 얼마라 그러니까 얼마를 그 수표를 몇 장, 누나가 집이 좀 잘 살아요. 수표를 몇 장을 주더라고. 거스름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됐어! 그냥 갖고 가! 그러더라고. 아니야 누나 나 날품팔이야 온 거 아니야. 나 사업하러 왔어. 사업은 정확해야지.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히 거슬러주고 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속은 엄청나게 염장을 맞았지만은 가방은 빈 가방이에요. PV는 올렸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더라고. 제가 버스를 타고 대전을 오는데 2시간 동안 오는데 제가 버스만 타면은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그때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나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별놈의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그 버스에서 내려서 가방을 들고 다시 그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쯤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리라 하는 각오가 그때 갑자기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각오가 불끈 올라오는 동시에 또 눈에서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 나이 40 다 된 놈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빈 가방 들고 내려오면서 울면서 내려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고 그 유성 금호고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돌담이 있습니다. 얼른 그 돌담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옆에다 가방 놓고 벽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난 꼭 성공할 거다. 꼭 다이아몬드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 누나가 이제 곧 SP 돼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서 저를 오해했던 사람들 한 명도 어김없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꿋꿋하게 성공해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다가 조금 그만두면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피라미드 하다 만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PV를 또 올리고 한 번은 마지막 날 됐을 때 막판까지 PV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1000만 PV에게 만만합니까 여러분들? 전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직 지금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오직 PV, SP. 자나깨나 SP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다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방이 그 무슨 다방인지 모르고 무조건 들어갔어요. 티켓 다방이란 거 있죠?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근무하는 아가씨들은 밤에 일하기 때문에 피곤할 거다. 그럼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하니까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필요할 거고 몸이 많이 고달플 테니까 건강보조식품. 그 건강보조식품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일단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켰어요. 마시면서 그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요즘 어떻게 장사 잘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이 아메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 얘기를 쭉 하니까 옆에 있던 아가씨가 그 아메 제품 좋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한번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3-4명이 앉게 된 거예요.
저는 건강보조식품하고 아티스트의 PV 높잖아.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누가 어떤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옛날에 자기 아메이 제품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지금 아메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걸 못 쓰고 있대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줌이라는 거야. 요즘 줌 말고 옛날 줌이요. 그 줌을 썼더니 아주 찌든 때가 다 그냥 그 닫자마자 한 2, 3분 동안 불 켜놓고 난 다음에 화장지로 싹 닦으니까 깨끗이 닦아지더라는 거. 무슨 마술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우리 지금 화장실 있잖아. 그 화장실 그 왜 이렇게 아무리 닦으려 해도 그 노란 거 그거 안 지워지는데 그것도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워지지요. 제가 지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갖고 줌을 꺼내갖고 와갖고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고무장갑 끼고 그걸 지워 보였어요. 깨끗이 지워지더라고요. 어미야 잘 지워지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참 닦다가 문득 정신이 나서 아차 싶어서 제가 일어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제 연구소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어요. 막판에는 좀 그랬지만은 그런데 넥타이 매고 고무장갑 끼고 다방의 여자 화장실에 변기를 닦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해도 이 박철웅이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5년 뒤에 내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5년 뒤에 내 모습. 그렇게 해서 SP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SP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사투를 하게 된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플래티즘까지 갔어요. 저는 한 번 큐를 가면은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나는 장기판의 졸이다. 장기판의 졸은 후퇴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돌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 번도 네트워크이고 핀이고 물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년에 파운더스 수석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답니다. 자,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그때 제가 결단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얼마까지 해야 되나요? 시간이? 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오늘 한번 넥타이 풀고 방 한번 세볼까? 예. 제가 다이아몬드 진입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레그는 안정적으로 갔었는데 세레그가 약했어요. 9%, 12% 그랬습니다. 그 레그를 이끌고 이번 회계연대 스트레이트로 6번을 가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한테 약속했어요. 홍진희 사장님. 지금까지는 홍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홍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3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이아몬드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스트레이트로 쫙 해서 8월까지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마감하니까 그 약했던 세리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또 거기서 지금 제일 약했었던 6번째 레그에서 세상에 5천만 PV가 올라와요. 괜찮죠? 자, 그때 제가 그 다이아몬드 결단했었던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다이아몬드 결단해서 이제 그 Q 다이아몬드 들어갈 때,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난 다이아몬드 못 된다. 그래서 한 달 목표, 일주일 목표, 다음에 하루하루 목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채워야만이. 그러니까 1+1 목표도 그렇고, 다음에 네트워크, 다음에 PV 목표. 그걸 전부 다 제가 딱 정해놓고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투를 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집에 안 들어가리라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결단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카렌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 뒷좌석을 쫙 폈습니다. 그 집에서 이불하고 벽에를 갖다 놨어요. 그 안에다 놓고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든지 가지 않겠다 하고 실제로 제가 그 약속을 내 자신과의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게 됩니다. 어느 하루는 집까지 왔어. 근데 집에 안 들어왔어. 집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잤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독한 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뛰다 보면 그 모든 게 다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결단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달 무사히 마감을 합니다. Q6가 되든 그럼 8월 27일경 마지막 Q를 할 때였었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날 저는 그 네트워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서울에도 있고 서울, 안양, 안산, 그다음에 저기 사강,
그 다음에 천안,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대도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는 그 홈미팅을 지원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휩쓸고 다닙니다. 경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정도 되니까 그 경비 괜찮아요. 자, 8월 27일 날 Q 6번째 이제 마감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대구에서 미팅을 하고 곧바로 제가 그때 그때는 구미에 네트워크가 있었을 때요. 구미에 인터체인지를 들어가고 구미에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차 안에서 하룻밤 자려고 그리고 항상 차 안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우나 하고 그러고 좀 때 빼고 각 내고 그러고 이제 그 홈미팅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24시 사우나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새벽 한 1시쯤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대구에서 건너와서 이제 구미에다가 이제 그때 구미에 황산동이라고 있어요. 황산동에 이제 홈미팅이 있는데 그 황산동 들어가기 전에 그 초미에 저기 그 개천가가 있습니다. 항상 그 개천가 옆에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거기서 자고 그 옆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그러고 들어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1시에 거기다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오징어하고 땅콩하고 맥주를 샀어요. 술은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부자리를 쫙 깔아놓고서는 그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 오늘 하루를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오늘도 승리했다 하는 그 승리감에 취해서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를 켰더니 거기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심수봉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희대의 명가수. 왜요? 맞잖아요. 그죠? 그 심수봉이 부르는 노래 키사스 키사스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그 주변에. 그 차 안에서 새벽 1시에 맥주 한 잔 들고 차 안에서 청승 떠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음악이 노래가 은은히 그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은은히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맥주잔을 들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또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흘리는 눈물은 그 전에 흘렸었던 눈물과는 색깔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러워서 그래서 흘렸던 눈물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은 승리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난 다이아몬드다. 이젠 다이아몬드다. 이젠 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심수봉이가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뛰고 사투에 가면서 SP도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시간적인 자유를 원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원했어요. 이 대대손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경제 축복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제 에메랄드 때부터 경제적인 축복이 오는데 정말 이제는 장미꽃을 보고도 그렇게 이쁜 걸 몰랐던 애가 강아지 똥을 보고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2, 3억이 죽을 때까지 나와. 이제 그 위치가 됐어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뛰었던 거야, 그거 하려고. 근데 보니까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학력 무관, 나이 무관, 남녀노소 무관, 아무것도 무관, 자격증, 라이센스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저 이 목표를 정확히 갖고 있느냐, 그리고 꿈이 정확하냐. 그 꿈이 정확한 사람들은 어떠한 흔들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내가 겪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제 소리로 얼굴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야, 이 개새끼야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이 사업하면서 그런 일 당해본 적 없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이까짓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그 약간의 그 고비만 좀 넘기고, 그리고 내 노력을
드린 것이 그 노력에 대한 축적으로 이런 엄청난 보상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 아이의 부활입니다.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 굉장히 천방지축이었었어요. 칼슘 부족 현상을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지 못해요. 1분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를 매로 다스렸어요. 그때는 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누워서 병치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힘들어하지.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이제 이무기도 있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빠하고 달려들어도 그게 귀찮았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성적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아이한테 매질을 했었던 철없는 아빠였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러던 아이가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그리고 I can do it 그 외치게 됐어요. 우리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홈미팅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옵니다. 그 어른들 앞에서 you can do it 합니다. 10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이 사업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아이가 봤어요. 아이한테 그 아메이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그 아이가 340명 중에 300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맞아 죽을 뻔해, 죽을 각오로 그 성적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는 이제 아메를 알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아들아. 나는 그래도 아들이 자랑스럽다. 자, 네가 예를 들어서 1등을 해왔으면 앞으로 1등을 해도 본전밖에 안 되지 않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아빠 해봐서 안다. 근데 이제 300등을 해왔으니 앞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수십 등 따라잡을 거 아니냐? 공부하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재미가 성적이 올라가는 재미란다. 괜찮다. 이제는 아빠가 시간이 되니까 아빠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제가 13년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관록을 세워서 아이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50등, 100등을 뛰는 거예요. 나중에 만년중학교라는 곳을 졸업할 때 전교 4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 아이는 아메이가 성공시켜준 아이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메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대덕고등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 아이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대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세계관하고 역사관이 커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세계로 나가서 한번 자기 뜻을 펼쳐보고 싶대요. 일단 독일로 가서 전공을 물리학을 하고 싶대요. 제가 화학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사촌 물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피아노를 하겠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아이가. 그리고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공부하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서 일부러 클래스메이트를 일본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일본어를 저보다 잘해요, 지금. 독일은 당연히 하고. 이 3개국어를 능통해가지고 자기가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목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목표래요. 이 전도의 꿈까지 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정신을, 그리고 이런 사고를, 이런 분명한 꿈을 준 건 이거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흐뭇하고 행복한 거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걔 1년에 6천을 씁니다. 그거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어요. 독일 내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고 하는 괴테 어학원에서부터 걔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걔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적어도 이 아빠가 걸어왔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 아이가 걷게 됐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파트너들 몇 명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렸을 때 제 인생을 포기하고자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결국 이 아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인생을 만들어준 내 개인 스폰서가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잠깐 모셔서 인사만 잠깐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좀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무대에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게 약간이라도 그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개인적인 스폰서,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됐던 저희 집사람 홍경숙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경숙이고요. 오늘 이렇게 늘 초청 강의가 있어도 저는 이제 따라오지 않았고 혼자만 보냈는데, 오늘은 또 날씨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옆에서 같이 가면 힘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힘이 나고요. 또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 랠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 느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늘 보람된 게 있다면 가정을 되찾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부활된 거, 그 다음에 저희 남편 정말 본인이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 사실 연구소 하면은 충분히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재능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나 보람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격적으로 변한 저희 남편이 너무나 좋아요. 그전에는 거의 연구소 생활할 때는 좀 동물적이라고 할 정도로 욕도 많이 하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그 남편이 되어서 제가 너무 좋고, 저 역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늘 열망했던 게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벌어서 저는 전도 사업 하려고 사실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제 기도는 너무나 작았는데 결과가 너무나 커서 지금은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런 몇 사람 내가 전도해서 밥 한번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쁜 교회도 짓고 싶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또 이루게 해준 아메이 더 감사하고요. 저희 파트너들의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열심히 뛰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 아이한테는 넘겨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아이도 가진 게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스트레스를 또한 계속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나는 했었지만 우리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물려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됐습니다. 훌륭한 아이로 지금 장성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꿈을 이제는 해외 선교도 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그러고 싶은 그 모든 꿈을 이루게 된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아메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이에게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된 아빠가 됐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하다 보면 아마 고비도 있을 거예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직 거 뭐 어떻습니까? 털고 일어서면 돼요. 항상 오늘 새롭게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사업에 임해 주시고,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선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